이지수는 조용하고 차분한 모습으로 거대한 저택의 대문 앞에 섰다. 그녀의 복장은 소박한 면바지와 흰색 블라우스였으며 명품으로 치장한 저택의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고요하여 겉으로 드러나는 순박한 인상과 대조를 이루었다. 정원을 가로질러 현관으로 다가가는 동안 그녀는 자신을 안내하는 비서의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을 무시했다. 이미 수십 명의 유명한 강사들을 쫓아낸 문제아를 맡게 된 그녀는 어떤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감추는 데 익숙했으며 이 집안의 오만한 시선은 그녀에게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저택의 거실은 마치 궁전처럼 화려하고 거대했다. 푹신한 소파와 값비싼 미술품들이 사방에 놓여 있었고 창밖으로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다. 이 모든 부의 중심에는 바로 KTH그룹의 총수 김태영이 앉아 있었다. 그는 냉철한 눈빛으로 이지수를 응시했다. 그는 명문대 출신의 고액 연봉자들조차 감당하지 못했던 아들을 맡길 여자가 이토록 평범해 보인다는 사실에 경멸을 감추지 못했다. 그의 아들 김현우는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삐딱한 표정으로 휴대폰만 만지고 있었다. 아버지가 그녀를 쫓아낼 것이라고 믿는 듯한 그 표정은 모든 것을 비웃고 있었다. 이지수는 김태영의 오만함과 김현우의 반항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평온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이지수입니다. 저는 오로지 학생의 성적 향상과 태도 변화에만 집중할 것입니다. 불필요한 간섭은 사양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한 힘이 있었다. 그녀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는 김태영을 더욱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는 예상했던 대로 그녀가 무릎 꿇고 애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그녀는 오히려 당당했다. 이 도도한 태도가 그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김태영은 거만한 태도로 아들을 향해 말했다. 현우야, 네가 직접 선택한 선생이다. 이번에도 실패하면 네게는 더 이상 선택권이 없을 것이다. 그의 말은 아들을 향한 것이었지만 사실은 이지수를 향한 무언의 경고였다. 그는 그녀를 순식간에 해고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상기시켰다. 이지수는 그 경고를 알아차렸지만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는 김현우를 향해 다가가 무릎을 굽혀 그의 눈높이를 맞추고 조용히 말했다. 현우 학생, 저는 당신의 편입니다. 저는 당신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해합니다. 저를 믿어보시겠습니까? 김현우는 그 질문에 잠시 동안 휴대폰에서 시선을 떼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수많은 가식적인 어른들을 보아왔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그런 것이 없었다. 그녀의 눈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예상치 못한 진실함에 잠시 혼란스러워졌다.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 항상 이해받고 싶다는 외로움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오직 결과만을 중요시했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돈을 위해 그에게 아첨했었다. 그러나 이 여성은 달랐다. 그녀는 그에게 사람 대 사람으로 다가왔다. 김현우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대로 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냉소적이었지만 미세한 기대감이 담겨 있었다. 이지수는 그의 마음을 읽었다. 그녀는 그에게 압력을 가하는 대신 그가 스스로 배우고 싶어지도록 만드는 전략을 선택할 것이다. 그녀는 아버지가 아닌 학생의 신뢰를 먼저 얻어야 했다. 그녀는 첫 수업을 위해 그와 함께 방으로 올라가면서 김태영의 불만족스러운 시선을 느꼈다. 그는 이지수에게 자신의 권위를 깎아내린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그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것이었다. 그날 밤 김태영은 그의 비서에게 지시했다.
이지수라는 여자의 뒷조사를 해봐. 시골 출신이라고 하는데 왠지 석연치 않다. 철저하게 파헤쳐서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알아내. 그는 그녀의 겸손한 외모 아래에 숨겨진 무언가를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의 본능은 한 번도 그를 속인 적이 없었다. 그는 그녀의 배경을 파헤쳐 그녀가 어떤 위험한 인물인지 밝혀낼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그는 이지수의 진짜 정체가 그의 상상력을 훨씬 초월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이지수의 첫 수업은 지루한 교과서 내용이 아닌 김현우의 관심사에 대한 심층적인 대화로 시작되었다. 그녀는 그가 좋아하는 게임과 영화를 주제로 하여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는 질문들을 던졌다. 그녀의 질문은 날카로웠지만 무례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가 배우는 과정을 즐기도록 유도했다. 김현우는 처음으로 학습이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라 흥미로운 탐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접근 방식은 오로지 감성적인 연결과 지적인 자극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녀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에게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 그녀는 그에게 문제 해결 능력을 가르쳤고 복잡한 정보를 분석하는 방법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마치 체스판 위에 숙련된 선수처럼 그의 마음을 읽고 한 수 한 수 앞서 나갔다. 그의 반항적인 태도는 점차적으로 존경심으로 바뀌어갔다. 그는 그녀가 이전에 만났던 어떤 어른들과도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교육 방식은 그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다. 몇 주가 지나자 김현우의 성적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그의 담임 선생님은 그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현우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처음 봅니다. 도대체 어떤 마법을 부리신 겁니까? 그녀의 칭찬은 김태형에게 보고되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만족감보다 더 큰 불안감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아들의 성공을 기뻐했지만 이지수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의 통제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지수는 김태영의 사무실 근처를 지나가다 그의 얼굴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를 보았다. 그녀는 그의 걱정을 읽을 수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 저는 오로지 학생에게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의도도 없습니다. 안심하십시오. 그녀의 말은 진정성 있었지만 김태영에게는 오히려 더 큰 위협으로 다가왔다. 그는 그녀의 자신감과 냉철함에서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무언가를 감지했다. 그는 그녀의 말에 진정으로 안심할 수 없었다. 그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갔다. 김태영은 이지수에게 직접적으로 말했다. 내가 아는 한 너의 신상 정보는 너무나 깨끗해서 오히려 수상하다. 네가 누구이든 간에 이 집안의 경계를 넘으려고 시도한다면 결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이지수는 그에게 고개를 숙이는 대신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저는 제 임무에 충실할 뿐입니다. 경계를 넘는 것은 제가 아니라 회장님 쪽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항상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녀의 대답은 도발적이었다. 이로써 이지수와 김태영의 긴장 관계는 더욱 고조되었다. 그녀의 도발적인 말은 김태영의 분노를 촉발시켰다. 그는 이지수에게 자신의 힘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그녀가 자신의 모든 수를 미리 예측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이미 그의 성격과 행동 양식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전략의 일부였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얕보는 동안 더 큰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 거대한 심리 게임에
첫 번째 장이 막을 내리고 있었다. 김현우의 방은 더 이상 예전의 무질서한 공간이 아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교과서와 참고서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더미처럼 쌓여있던 학습 자료들은 깔끔하게 분류되었다. 이 모든 변화는 이지수가 가져온 것이었다. 그녀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정확히 도착했고 단 한 번도 수업을 늦거나 거른 적이 없었다. 그녀의 교육 방식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섰다. 그녀는 김현우가 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제공했다. 그녀는 그에게 학문이 사회를 움직이는 힘이라는 것을 보여주었고 지식에 대한 진정한 열정을 불러일으켰다. 이지수는 김현우와 함께 역사와 정치, 경제를 연결하며 깊이 있는 토론을 나누었다. 그녀는 단순히 교과서에 나오는 사실을 암기시키는 대신 각각의 사건들이 현재의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해 주었다. 그녀의 강의는 살아있는 이야기와 같았고 김현우는 마치 탐정처럼 흥미롭게 그녀의 설명에 빠져들었다. 그녀는 그가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즐기도록 유도했다. 그녀의 탁월한 통찰력과 폭넓은 지식은 김현우의 지적 호기심을 완전히 일깨웠다. 그는 이제 아버지의 억압적인 방식이 아닌 스스로의 의지로 공부하게 되었다. 김현우의 성적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중간고사 성적표는 놀라움 그 자체였다. 이전의 모든 과목에서 낙제점을 받았던 그가 주요 과목에서 모두 A를 받았다. 그의 담임 선생님은 김태영에게 직접 전화하여 이 놀라운 변화에 대해 극찬했다. 회장님, 현우가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었습니다. 성적도 성적이지만 수업 태도가 너무나 적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담임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감탄하고 있었다. 이 소식은 KTH그룹의 수석 비서를 통해 김태영에게 즉시 전달되었다. 김태영은 아들의 성공적인 결과에 내심 만족했지만 이지수의 존재가 점점 더 신경 쓰였다. 그는 아들을 통제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 평범한 여자가 단 몇 주 만에 그가 평생 이루지 못한 일을 해냈다. 그는 그녀의 능력에 경외심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그녀가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 않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모든 것을 통제하는 데 익숙한 사람이었다. 그의 통제에서 벗어난 변수는 위험한 존재였다. 김태영은 비서에게 다시 한번 지시했다. 이지수라는 여자의 신원조사를 다시 한번 해봐. 이번에는 더 광범위하게 가족관계, 학력, 그녀가 과거에 만났던 모든 사람들의 정보까지 샅샅이 뒤져봐.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는 단순한 불안감을 넘어서서 이지수의 정체에 대한 깊은 의심을 품게 되었다. 그는 그녀의 순수한 외모가 거대한 비밀을 숨기기 위한 위장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지수가 단순히 돈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이지수는 김태영이 자신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보낸 탐정들의 동향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조사를 미로 속으로 유도했다. 그녀가 제공한 정보는 모두 사실이었지만 그것들은 그녀의 진짜 신분을 드러내지 않는 선에서만 공개되었다. 그녀의 진짜 이름은 이지수가 아니었고 그녀의 고향은 평범한 시골 마을이 아니었다. 그녀는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거대한 정보 조직의 일원이었다. 그녀는 치밀하게 위장된 과거를 가지고 있었다. 비서로부터 받은 보고서는 김태영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보고서에는 이지수가 대학을 자퇴했다는 내용만 있을 뿐 어떤 이유로 자퇴했는지 나와 있지 않았다. 그녀의 가족은 모두 평범한 농부들이었으며 그녀의 주변에는 어떤 비정상적인 인맥도 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재정 상태는
보고서의 내용과 모순되었다. 그녀는 수많은 고액 기부금을 익명으로 기부하고 있었다. 이는 그녀의 수입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일이었다. 보고서는 그녀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다. 김태형은 이지수를 직접 만나서 추궁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사무실로 호출했다. 그의 사무실은 마치 전쟁터의 지휘부와 같았다. 수많은 모니터에는 KTH 그룹의 주식 시세와 경쟁사들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정보를 통제하며 자신의 제국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이지수를 기다렸다. 그의 눈은 마치 매의 눈처럼 이지수의 모든 행동을 관찰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사소한 행동에서도 거짓을 찾아낼 수 있다고 믿었다. 이지수는 김태영의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그의 심리를 꿰뚫어 보았다. 그녀는 그의 불안감을 정확히 감지했다. 그녀는 그의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스쳐보며 무언가를 알아차린 듯 했다. 그녀의 시선은 잠시 멈췄지만 곧바로 김태영에게 집중했다. 김태영은 그녀에게 차갑게 물었다. 당신은 대체 누구입니까? 당신은 이 평범한 신분으로 설명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기운이 가득했다. 이지수는 동요하지 않았다. 이지수는 침착하게 미소 지었다. 회장님, 저는 이지수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맡은 일에 충실할 뿐입니다. 저의 능력은 학생을 가르치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특별할 것 없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매우 평온했지만 그 평온함은 김태영을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다. 그는 그녀의 진정한 의도를 파악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아들을 이용해 자신의 사업에 해를 끼칠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게 되었다. 그는 그녀의 뒤에 숨겨진 거대한 그림자를 보았다. 그는 그녀에게 결정적인 경고를 했다. 만약 당신이 KTH 그룹의 일에 간섭하거나 내 아들을 이용해 어떤 음모를 꾸민다면 나는 당신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 분야에서는 내가 당신보다 훨씬 더 경험이 많다. 그의 말은 KTH 그룹의 모든 힘을 동원해서라도 그녀를 파괴할 수 있다는 무언의 위협이었다. 이지수는 그 위협을 똑똑히 들었다. 그러나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김태영의 불안감을 이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지수는 김태영에게 도전적인 눈빛을 보냈다. 회장님, 저는 회장님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저의 원칙에 따라 행동할 뿐입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보신 그 능력이 정말로 저의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모든 것이 보이는 대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녀의 마지막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김태영의 자신감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 KTH 그룹 본사는 거대한 강철과 유리로 만들어진 요새와 같았다. 그곳은 완벽하게 통제된 질서의 상징이었으며 김태영의 무한한 권력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그 요새의 견고한 외벽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외부에서는 아무도 모르게 진행되고 있는 이 균열의 원인은 바로 KTH 그룹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해외 투자사 인수가 난항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지수는 현우의 수업을 위해 대기하는 동안 비서들이 오고 가는 긴장된 분위기와 오고 가는 말들에서 심상치 않은 기류를 감지했다. 김태영의 얼굴은 최근 몇 주 동안 극도로 경직되어 있었다. 그는 평소의 냉철함을 잃고 짜증이 가득한 모습을 자주 보였다. 그가 서재에서 전화 통화를 하는 동안 이지수는 우연히 옆을 지나가게 되었다. 그녀는 그의 목소리에서 분노와 좌절을 읽었다. 대체 누가 배후에서 우리를 방해하는 거야? 이쯤 되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라도
그놈들의 정체를 밝혀내. 그의 말은 무시무시한 분노를 담고 있었다. 이지수는 그 목소리를 듣고도 전혀 놀라지 않았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다. 이지수는 태연하게 복도를 걷다가 김태영의 사무실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눈은 마치 스캐너처럼 순식간에 그의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시선은 멈추지 않고 계속 걸어갔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그 정보들을 완벽하게 분석하고 있었다. 서류의 제목은 아테나 프로젝트였고 주요 내용에는 해외 투자사 인수에 대한 진행 상황과 방해 공작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 정보를 순식간에 기억하고 자신의 분석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했다. 그날 저녁 현우의 수업이 끝난 후 김태영은 이지수를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서재의 분위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넘쳤다. 김태영은 자신의 의자에서 이지수를 날카로운 눈빛으로 노려보았다. 오늘 내 사무실 문을 엿본 건 당신인가?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이지수는 고개를 숙이지 않고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회장님, 저는 오직 제 갈 길을 갔을 뿐입니다. 의도적으로 회장님의 일을 엿본 적이 없습니다. 오해이십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김태영은 그녀의 대답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순진한 태도가 가식임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는 그녀의 표정에서 아무것도 읽을 수 없다는 사실에 더욱 분노했다. 당신이 평범한 사람인 척하는 것도 이제 지겹다. 솔직히 말해라. 당신은 대체 누구로부터 고용된 스파이인가? 아테나 프로젝트를 방해하는 그자들이 당신과 관련이 있나? 그의 질문은 직설적이었다. 이지수는 이 질문을 예상했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회장님, 저는 회장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회장님께서 보시는 모든 것을 의심하시는군요. 어쩌면 회장님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내부에서부터 골마 터지고 있는 것 아닐까요? 이지수의 말은 김태영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충격으로 일그러졌다. 이지수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다. 아테나 프로젝트 서류를 얼핏 보았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회장님의 계획과는 달리 순조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회장님은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인수의 법률적 문제라든지 내부 인원의 배신 같은 것들 말입니다. 외부의 적은 종종 내부의 적이 초대한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마치 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았다. 그녀는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했다. 김태영은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다. 무슨 헛소리인가? 당신이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하는가? 당신은 그저 내 아들의 가정교사에 불과하다. 그는 이지수를 얕보며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려 했다. 그러나 이지수는 그의 시도를 무시했다. 저는 회장님의 가정을 무너뜨리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회장님께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회장님께서는 저를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회장님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이지수의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언이었다. 김태영은 이지수의 대담한 발언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녀의 말이 단순한 추측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가 가진 통찰력에 두려움을 느꼈다. 그는 그녀에게 더 이상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그녀를 서재에서 내보냈다. 나가라. 더 이상 할 말 없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혼란으로 뒤섞여 있었다. 이지수는 조용히 서재를 나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녀는 이미 그의 내면에 불안의 씨앗을 뿌리는데 성공했다. 그 씨앗은 곧
거대한 불신으로 자라날 것이다. 다음 날 김태영은 이지수의 말에 자극받아 아테나 프로젝트의 모든 서류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는 밤새도록 서류를 들여다보며 작은 허점이라도 찾아내려 했다. 그는 이지수가 지적한 대로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다시 확인하고 내부 인원들의 동향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지수의 말이 단순한 허풍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녀의 통찰력은 그가 경험했던 어떤 전문가의 조언보다도 날카로웠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가정교사가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러나 이 깨달음은 존경심 대신 더 큰 위협으로 다가왔다. 그는 그녀의 능력이 자신의 사업을 파괴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를 더 이상 자신의 아들 옆에 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그녀를 해고할 명분을 찾기로 결정했다. 그는 이지수가 이 집안에 있는 한 그의 제국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를 제거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그는 이지수가 이미 자신의 모든 계획을 미리 읽고 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김태영은 이지수를 향한 의심과 분노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그녀의 평온한 미소와 날카로운 통찰력이 밤새도록 아른거렸다. 그는 그녀의 존재가 자신의 통제권을 벗어난 변수임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더 이상 아들 현우의 가정교사로 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그녀를 해고할 명분을 찾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지수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직접적인 해고 대신 그녀의 약점을 찾아내기로 했다. 그는 KTH 그룹의 감사이사인 박 국장에게 이 일을 맡겼다. 박 국장은 김태영의 충직한 신복이자 동시에 그의 권력을 이용해 사익을 취하는 부패한 인물이었다. 박 국장은 김태영의 지시를 받자마자 거만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지수 같은 평범한 여성을 처리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했다. 회장님, 그런 하찮은 일은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그 여자 분명히 돈을 노리고 접근했을 겁니다. 약점을 찾아내서 조용히 처리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지수를 깔보는 경멸이 가득했다. 그는 이지수에게 접근할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했다. 그는 그녀가 현우의 가정교사라는 신분을 이용해 KTH 그룹의 기밀을 빼내려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 그는 그녀에게 가짜 정보를 흘려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세웠다. 이지수는 박 국장의 의도를 즉시 간파했다. 그녀는 박 국장과 그의 부패한 과거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이미 확보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어떤 함정을 파놓을지 정확히 예측할 수 있었다. 그녀는 그의 움직임을 기다리며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녀는 KTH 그룹의 내부 시스템에 접근해 아테나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복사했다. 그녀의 해킹 능력은 최첨단 기술로 보호되는 KTH 그룹의 방화벽을 마치 종이장처럼 쉽게 뚫고 들어갔다. 그녀의 목적은 단순한 정보 수집이 아니었다. 그녀는 김태영과 박 국장의 불법 행위를 증명할 증거를 찾아내려 했다. 이지수의 조사는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고 정확했다. 그녀는 아테나 프로젝트가 단순한 인수합병이 아니라 국제적인 돈 세탁과 관련된 거대한 범죄 행위임을 밝혀냈다. 김태영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의 권력을 강화하려 했다. 박 국장은 이 모든 과정에서 김태영의 오른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지수는 이들의 불법 행위를 뒷받침하는 금융거래 기록과 암호화된 통신 내역을 모두 확보했다. 그녀는 그들의 모든 행적을 낱낱이 파헤쳤다. 한편 박 국장은 이지수를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 계획한 함정을 실행에 옮겼다. 그는 KTH 그룹의 기밀 문서인 것처럼 위장한 가짜 USB를
이지수의 책상 위에 몰래 올려놓았다. 이 USB는 해킹 탐지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었으며 이지수가 USB를 컴퓨터에 꽂는 순간 그녀의 컴퓨터에 있는 모든 정보가 박 국장에게 전송되도록 설계되었다. 박 국장은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다. 그러나 이지수는 그가 던진 미끼를 물지 않았다. 그녀는 USB를 발견했지만 그것을 만지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가 놓아둔 함정을 꿰뚫어 보았다. 이지수는 박 국장이 놓은 함정을 역이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자신의 노트북에 박 국장의 해킹 탐지 프로그램을 역추적할 수 있는 바이러스를 심었다. 박 국장은 이지수가 USB를 사용하기를 기다렸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컴퓨터에는 알 수 없는 파일이 다운로드되기 시작했다. 그 파일은 다름 아닌 박 국장 자신이 저지른 모든 부패 행위에 대한 증거들이었다. 그는 자신의 함정이 자신에게 되돌아올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공포에 질려 모니터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박 국장은 자신이 이지수를 얕본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이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김태영에게 모든 것을 보고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이지수에게 완전히 농락당했다는 사실을 숨겨야 했다. 그는 자신의 명성과 지위를 지키기 위해 이지수와 어떤 식으로든 타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지수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애원할 생각까지 했다. 그러나 이지수는 이미 그에게 어떤 기회도 주지 않을 작정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계획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다. 이지수는 김현우와 함께 역사 수업을 하던 중 김태영의 사무실을 지나가게 되었다. 그녀는 김태영이 박 국장과 통화하는 모습을 보았다. 아니, 그 여자에게서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다고? 대체 당신은 뭘 한 거야? 김태영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가득했다. 박 국장은 변명만 늘어놓고 있었다. 이지수는 김태영이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의심을 거둘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지수가 김태영의 집에 머문 지 2달이 되었을 때 김현우는 더 이상 예전의 반항적이고 무관심한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학업에 열중했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이지수와 함께하는 시간을 즐겼고 그녀를 단순한 가정교사가 아닌 삶의 멘토로 여기기 시작했다. 그는 이지수에게 자신의 내면에 숨겨왔던 고민과 두려움을 털어놓았다. 이지수는 그의 말을 경청했고 그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었다. 그녀는 그에게 단순한 지식뿐만 아니라 삶의 지혜를 가르쳤다. 그러나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현우가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왔다. 학교에서 그가 마약 거래에 연루되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증거로 위조된 문자 메시지가 학교 게시판에 게시되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언론에 퍼져나갔고 김현우는 순식간에 학교 전체에 낙인 찍힌 존재가 되었다. 김태영은 분노와 수치심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렸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변호사들을 동원해 사건을 해결하려 했지만 증거가 너무나 그럴듯하게 조작되어 있었다. 김현우는 극심한 좌절감에 빠졌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 했다. 이지수 선생님, 제가 다시 돌아왔어요. 사람들은 또 저를 믿지 않을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지수는 그를 진정시키며 말했다. 현우 학생,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진실은 항상 승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흔들리지 않는 단호함이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었다. 이지수는 김현우에게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계획을 제시했다. 우리는 이 사건의 배우를 찾아내야 합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당신을 함정에 빠뜨리려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정체를 밝혀내야 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이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 학습 경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우는 이지수의 믿음과 자신감에 힘입어 다시 용기를 얻었다. 그는 이지수와 함께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이지수는 먼저 현우의 휴대폰을 분석했다. 그녀는 위조된 문자 메시지의 원본 파일을 찾아냈다. 그녀는 파일의 메타데이터를 분석하여 문자가 작성된 시간과 위치, 그리고 사용된 프로그램을 추적했다. 그녀의 분석 결과 그 문자는 특정 IP 주소에서 발송되었으며 그 IP 주소는 다름 아닌 KTH 그룹의 감사 이사인 박 국장의 사무실이었다. 그녀는 박 국장이 이 사건의 배우임을 밝혀냈다. 박 국장은 김태영의 충성을 얻기 위해 이지수와 현우를 제거하려 했던 것이다. 이지수는 박 국장의 불법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완벽하게 확보했다. 그녀는 박 국장의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증거들을 모아서 USB에 담았다. 그녀는 그 USB를 김태영에게 직접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이 USB는 단순한 증거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김태영이 자신의 충복이라고 믿었던 박 국장의 배신을 폭로하는 동시에 이지수의 진정한 능력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었다. 그녀는 이 USB를 통해 김태영의 신뢰를 얻으려 했다. 이지수는 김태영을 찾아가 그에게 USB를 건넸다. 회장님, 이 USB에는 현우 학생 사건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배우는 회장님께서 믿고 계신 그 사람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김태영은 반신반의하며 USB를 컴퓨터에 꽂았다. 화면에는 박 국장이 마약상과 거래를 하는 영상과 함께 현우의 문자를 조작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김태영의 얼굴은 충격으로 굳어졌다. 그는 자신의 가장 믿음직한 신복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김태영은 이지수에게 물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알아낸 거지? 그리고 왜 나를 도와준 건가?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다. 대신 혼란과 의문이 가득했다. 이지수는 그에게 대답했다. 저는 회장님의 아들이 아닌 현우 학생의 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직 진실과 정의를 위해 행동합니다. 회장님께서 저를 의심하고 해치려 했던 것과는 달리 저는 오로지 회장님의 아들을 돕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녀의 대답은 김태영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그녀의 순수한 의도에 감동했다. 김태영은 박 국장을 해고하고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박 국장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모든 것을 폭로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이지수를 제거하기 위한 계획이었다고 고백했다. 이 사건을 통해 김태영은 이지수가 단순한 가정교사가 아니라는 것을 완전히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그는 이지수에게 고개를 숙였다. 이지수 선생님, 제가 당신을 오해했습니다. 당신의 능력에 경외심을 표합니다. 당신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사건 이후 김태영은 이지수를 완전히 신뢰하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정체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아들을 완전히 맡겼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이 이지수가 치밀하게 계획한 거대한 그림의 일부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 이 사건을 이용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이 무해하고 심지어 유익한 존재임을 증명했다. 그녀의 진짜 계획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녀는 그의 신뢰를 이용해 KTH 그룹의 내부로 더 깊숙이 들어가려 했다. 김태영의 신뢰를 얻은 이지수는 이제 KTH 그룹의 내부 깊숙이 접근할 수 있었다. 그녀는 가정교사라는 신분을 이용해
회장 집무실과 서재를 자유롭게 드나들었고 그의 사무실 컴퓨터를 통해 KTH 그룹의 기밀 자료들에 접근했다. 그녀는 박 국장의 사건을 해결하면서 얻은 증거들을 바탕으로 KTH 그룹의 불법 행위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들을 찾아냈다. 그녀는 아테나 프로젝트의 모든 거래 내역과 관련된 모든 인물들의 통화 기록들을 분석했다. 그녀는 KTH 그룹이 수년간 불법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왔다는 것을 밝혀냈다. 한편 박 국장은 해고된 후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는 이지수에게 복수하기 위해 K미디어를 이용해 이지수에 대한 가짜 뉴스를 유포하려 했다. 그러나 K미디어의 회장은 이미 이지수에게 자신의 약점을 잡혀 있었다. 그는 이지수의 지시에 따라 박 국장의 모든 계획을 폭로했다. 박 국장은 자신이 이지수를 제거하기 위해 세웠던 모든 계획들이 허사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이지수를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고 있었다. 박 국장은 마지막으로 KTH 그룹의 해외 계열사인 KTH 글로벌의 자금을 빼돌려 도주하려 했다. 그러나 이지수는 이미 그의 모든 계획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는 KTH 글로벌의 모든 금융 계좌를 동결시켰다. 박 국장은 해외로 도주하려 했지만 공항에서 체포되었다. 그는 자신이 이지수라는 이름의 평범한 가정교사에게 완전히 농락당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는 이지수의 정체를 밝혀내려 했지만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없었다. 그녀는 마치 유령처럼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김태영은 이지수에게 감사하며 말했다. 박 국장이라는 놈이 이런 짓까지 벌였다니 정말 놀랍소. 이지수 선생 덕분에 KTH 그룹이 더 큰 위기를 막을 수 있었소. 그는 이지수를 완전히 믿게 되었고 그녀에게 중요한 정보들을 서슴없이 공유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지수가 자신의 가장 믿음직한 조력자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이지수가 자신의 진짜 정체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의 신뢰를 이용해 그를 파멸로 이끌고 있었다. 이지수는 김태영이 자신에게 모든 것을 신뢰하는 것을 보며 자신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녀는 그의 신뢰를 더욱 깊게 만들기 위해 그에게 KTH 그룹의 문제점들에 대해 조언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조언은 매우 정확하고 날카로웠으며 김태영은 그녀의 조언을 따를 때마다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 그녀의 조언을 통해 KTH 그룹은 수익을 증대시켰고 김태영의 권력은 더욱 강화되었다. 그는 이지수에게 점점 더 의존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지수는 김태영의 권력이 강화되는 것을 보며 자신의 진짜 목적을 잊지 않았다. 그녀의 진짜 목적은 KTH 그룹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KTH 그룹의 불법 행위를 밝혀내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김태영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정의의 심판을 받게 만들려 했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자비도 베풀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김태영의 모든 약점과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를 손에 쥐고 있었다. 이지수는 김현우에게 마지막 수업을 진행했다. 현우 학생, 이제 저는 더 이상 당신의 선생님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혼자 설 수 있을 만큼 강해졌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옳은 길을 가십시오. 당신은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김현우는 이지수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는 이지수가 자신에게 준 모든 것에 감사했다. 그는 그녀의 가르침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 그는 그녀를 진정으로 존경했다. 이지수는 김현우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김태형의 집을 떠났다. 그녀는 그의 모든 것을 파괴하기 위해 돌아올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진짜 정체를 드러내고 그에게 정의의 심판을 내릴 것이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아들보다 권력을 더 사랑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 것이다. 그녀의 계획은 이제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를 위해 돌아올 것이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정의에 대한 열망만이 가득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냉철한 미소가 번졌다. 김태형은 KT8 그룹의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자신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했다는 자부심에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뛰어난 경영 능력과 이지수의 날카로운 조언 덕분이라고 믿었다. 그는 이지수가 떠난 후에도 그녀의 조언을 따르며 사업을 확장해 나갔다. 그는 이지수가 남긴 마지막 말을 떠올렸다. 회장님은 자신의 아들보다 권력을 더 사랑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믿었다. 그날은 KTH 그룹의 창립 50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기념식은 서울에서 가장 큰 컨벤션 센터에서 성대하게 진행되었다.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이 참석했고 언론의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다. 김태형은 연단에 올라 자부심에 찬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다. KTH 그룹의 성공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임직원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입니다. 그의 연설은 청중들의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았다. 그는 자신의 제국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때 갑자기 기념식장 전체의 조명이 꺼졌다. 사람들은 술렁거렸고 김태형은 당황했다. 스크린에는 The Phoenix Initiative라는 로고가 떠올랐다. 그리고 이어서 한 여성이 등장했다. 그녀는 이지수였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가정교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몸에 완벽하게 맞는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냉철하고 강력한 아우라를 풍기며 연단으로 걸어 올라왔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매처럼 날카로웠고 모든 사람들을 압도했다. 그녀의 등장에 기념식장은 순간 정지 상태에 빠졌다. 김태형은 이지수의 변신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녀를 평범한 가정교사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녀가 왜 여기에?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이지수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이지수는 마이크를 들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The Phoenix Initiative의 최고 책임자 이지수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KTH 그룹의 불법 행위를 폭로하러 왔습니다. 그녀의 폭탄 선언의 기념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고 언론은 미친 듯이 플래시를 터뜨렸다. 김태형은 이지수의 발언을 막으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그의 모든 행동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는 스크린에 KTH 그룹의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들을 띄웠다. 아테나 프로젝트를 통한 돈 세탁, 박 국장과의 불법 거래, 그리고 김태형이 자신의 권력을 위해 저질렀던 모든 범죄들이 낱낱이 공개되었다. 그녀의 폭로는 논리적이고 정확했으며 어떤 반박도 허용하지 않았다. 김태형은 이지수의 정체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아들을 이용해 자신의 사업에 접근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이지수, 너는 내 아들의 가정을 파괴하러 온 거지. 내 정체가 대체 무엇이냐?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이지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회장님의 가정을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회장님의 불법 행위를 폭로하고 정의를 실현하러 온 것입니다. 회장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자신의 가정을 파괴하셨습니다. 권력과 돈에 눈이 멀어 아들에게 불법적인 일을 가르치고 가족을 이용하셨습니다. 이지수는 김태형의 얼굴에 실망과 분노를 담아 말했다. 회장님,
저는 회장님께서 저를 얕보았을 때부터 이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평범한 가정교사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회장님의 모든 약점과 불법 행위를 파헤쳤습니다. 회장님께서 저를 과소평가한 것이 바로 회장님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김태영은 자신이 이지수에게 완전히 속았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는 그녀의 순수한 외모 아래에 숨겨진 진정한 정체를 전혀 알지 못했다. 이 폭로로 인해 KTH 그룹의 주식은 폭락했고 김태영은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제국은 무너졌다. 그는 자신의 가장 믿음직한 신복이었던 박 국장에게 배신당했고 자신이 사랑한다고 믿었던 아들도 결국 권력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지수에게 복수하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예측하고 대비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치밀한 계획에 완전히 농락당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고 말았다. 이지수가 모든 진실을 폭로한 후 기념식장은 순식간에 혼돈의 도가니로 변했다. 수많은 기자들이 김태영에게 달려들어 마이크를 들이댔고 참석자들은 웅성거리며 김태영과 KTH 그룹을 비난했다. 김태영은 연단 위에서 모든 것을 잃은 듯 굳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위와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이지수에게 분노와 증오의 눈빛을 보냈다. 이지수, 너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이지수는 김태영의 외침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회장님, 저는 회장님의 불법적인 것들을 빼앗았을 뿐입니다. 회장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당신의 권력으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망쳤습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입니다. 그녀의 말은 차갑고 단호했다. 김태영은 이지수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이지수에게 완전히 농락당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는 그녀를 평범한 가정교사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마치 사냥꾼처럼 그를 사냥하고 있었다. 김태영은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걸고 이지수에게 협상을 제안했다. 이지수, 당신이 원하는 게 뭐냐? 돈이냐? 권력이냐?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 이 모든 것을 멈춰라.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그러나 이지수는 그의 제안을 비웃었다. 회장님, 저는 돈이나 권력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오직 정의뿐입니다. 회장님께서 저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법에 따라 해결하십시오. 그녀의 대답은 김태영에게 깊은 절망감을 안겨주었다. 이지수는 김태영과의 협상을 거부하고 법적인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그녀는 KTH 그룹의 불법 행위에 대한 모든 증거들을 검찰에 제출했다. 그녀는 김태영이 자신의 아들 현우를 이용하여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까지 폭로했다. 그녀는 김태영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비도덕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을 세상에 알렸다. 그녀의 폭로는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고 김태영은 순식간에 사회의 지탄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 김태영은 자신이 사랑한다고 믿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 그의 아들 현우는 그의 불법 행위에 충격을 받았고 그를 떠났다. 그의 아내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그의 동료들은 모두 그에게 등을 돌렸다. 그는 권력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탐욕이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지수가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말을 떠올렸다. 회장님은 자신의 아들보다 권력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는 이제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 이지수는 김태영의 몰락을 지켜보며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그녀의 목적은 복수가 아니라 정의의 실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 그녀는 김태영이 법의 심판을 받고 자신의 죄를 인정할 때까지 그를 감시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때까지 그를 용서하지 않았다. 그녀는 김태영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회장님,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당신의 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 그것만이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김태영은 이지수의 말에 무너졌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현우야, 아버지가 잘못했다. 아버지는 권력에 눈이 멀어 너를 이용했다. 정말 미안하다. 이제라도 너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 그의 눈에서는 후회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현우는 아버지의 진심 어린 사과에 눈물을 흘렸다. 그는 아버지를 용서했다. 이지수는 그들의 화해를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의 임무는 끝났다. 김태영의 제국은 이지수의 폭로와 검찰의 수사로 인해 한순간에 무너졌다. KTH 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다. 그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은 마치 모래성처럼 허물어졌다. 그는 더 이상 거만한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사회의 비난을 받는 한 명의 범죄자로 전락했다. 그의 얼굴에는 오만함 대신 깊은 절망과 후회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이제야 자신의 탐욕이 자신과 자신의 아들을 파멸로 이끌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지수는 김태영이 몰락하는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승리의 기쁨이나 복수의 쾌감은 없었다. 오직 차분함과 결연함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김태영에게 어떤 자비도 베풀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때까지 그를 감시했다. 그녀의 목적은 김태영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정한 정의를 배우게 하는 것이었다. 김현우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혼란에 빠졌다. 그는 아버지가 저지른 불법 행위에 충격을 받았고 자신이 아버지의 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에 괴로워했다. 그러나 이지수는 그에게 말했다. 현우 학생, 당신은 아버지의 죄와 무관합니다. 당신은 오직 자신의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말은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는 이지수의 도움으로 자신의 삶을 재정립하기 시작했다. 김태영은 마침내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무릎을 꿇고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제가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저의 오만함과 탐욕이 저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제 모든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진심 어린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이지수는 김태영의 진심 어린 사과를 확인하고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김태영과 현우가 화해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의 삶에 간섭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려 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평화가 찾아왔다. 그녀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걸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다. 김태영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지만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했다. 그는 이제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는 돈과 권력이 아닌
가족과의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남은 인생을 아들과 함께 보내기로 결정했다. 그는 이지수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다. 이지수 선생, 당신 덕분에 저는 제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되찾았습니다. 당신은 저의 인생의 구원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감사로 가득 차 있었다. 이지수는 김태형의 감사를 받으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자신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를 위해 돌아왔지만 결국 그녀의 행동은 복수가 아닌 정의를 위한 것이었다. 그녀는 김태형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왔다. 그녀는 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녀는 그에게 진정한 의미를 가르쳤다.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었다. 김태형의 몰락은 KT8 그룹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그의 빈자리는 잠시 공석으로 남아 있었지만 그의 아들 김현우가 경영권을 승계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이지수에게 배운 교훈을 잊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의 오만함과 탐욕을 담지 않았다. 그는 공정하고 정직하게 회사를 운영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지수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지수 선생님, 저에게 길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지수는 김현우의 요청에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조언을 해주었다. 현우 학생, 당신의 아버지가 실패한 이유는 자신의 권력에만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권력은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 것입니다. 당신의 직원들과 고객들의 신뢰를 얻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조언은 김현우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그는 이제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지수는 김현우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김태형의 집을 떠났다. 그녀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 그녀는 김태형의 불법 행위를 폭로하고 정의를 실현했다. 그녀는 김현우를 아버지의 잘못된 길에서 구원하고 그에게 올바른 길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가정교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The Phoenix Initiative의 최고 책임자로 전 세계의 불의와 싸우는 정의의 사도였다.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었다. 몇 년 후, 김현우는 KTH 그룹을 성공적으로 재건했다. 그는 아버지의 오명을 씻고 KTH 그룹을 깨끗하고 정직한 기업으로 만들었다. 그는 직원들에게 존경받고 고객들에게 신뢰받는 진정한 리더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모두 이지수에게 돌렸다. 그는 이지수가 자신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을 잊지 않았다. 그는 이지수와의 마지막 대화를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가르침은 그의 삶의 나침반이 되었다. 이지수는 김현우의 성공을 멀리서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아버지가 되지 않고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그녀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가정교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The Phoenix Initiative의 최고 책임자로서 전 세계의 불의와 싸우는 정의의 사도였다. 그녀의 삶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이 없었다.